그러게 누가 그렇게 아프래요? 제가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꼭 자식들이 힘들 때 아프셔서 짐이 되셔야겠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고 했니?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동생은 맨날 전화해서 엄마 좀 신경 쓰라고 신경질을 내는데요. 그리고 병원 갈 때는 또 어떻게 가시게요? 택시 부르면 된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집 앞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러지 말고 요양원 들어가세요. 괜히 자식들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해도 엄마가 아픈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요양원 얘기를 그렇게 빨리 꺼내요? 이미 좋은 요양원 다 알아봤어요. 어차피 들어가실 거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셔서 적응하는 게 낫잖아요. 막말로 아프면 요양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양원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나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은 힘들어도 혼자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해. 인천에 사는 70대 미경 할머니. 이날 할머니의 집에 아들이 찾아와 인사도 없이 화를 냈습니다. 이유는 몸이 안 좋은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자꾸 쉬는 날 쉬지도 못하는 것에 실증이 난 탓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경 씨 할머니에게는 그간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미경 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인숙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미경 씨의 어머니는 미경 씨를 낳는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경 씨의 잘못은 없었지만 미경 씨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미경 씨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어린 시절 다른 형제들에 비해 많은 구미경을 당했고 다른 형제들이 잘못해도 아버지와 할머니는 미경 씨에게 그 탓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다 미경 씨 때문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괜히 미경 씨를 멀리했고 미경 씨는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하지 못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미경 씨는 어린 시절 아주 외로웠습니다. 학교는 당연히 들어가지 못했고 항상 집에서 엄마의 역할을 강요받으며 아버지와 할머니로 인해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와 할머니의 구미경은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미경 씨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미경 씨가 밥을 먹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겨 미경 씨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몰래 배를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그렇게 몰래 음식을 먹다가 할머니에게 걸렸습니다. 왜 반찬이 자꾸 줄어들지 했더니 내가 밥상 내오기 전에 다 먹어 치운 거야? 이제 너 음식 준비할 때 앞으로 내가 옆에서 지켜볼 거니 그런 줄 알아라. 미경 씨는 그렇게 다른 형제들과 달리 삐쩍 말랐고 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런 미경 씨가 얼른 집에서 나가길 바랐습니다. 미경 씨는 그렇게 성인이 되자마자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집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와 할머니는 미경 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미경 씨가 집에서 나가니 안도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미경 씨는 시집을 왔는데 낯선 환경이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런 성격이거나 생각을 미리 대비할 수 있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 어떤 분들인지 모르니 일단 미경 씨는 얼른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그간 미경 씨의 고생을 알았는지 다행히 남편은 다정했고 시어머니는 미경 씨에게 아주 잘 대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삐쩍 말라있고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미경 씨를 매우 가여워했습니다. 미경 씨의 시어머니는 그 당시 아들과 함께 삼계탕 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리가 좋아 손님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퇴근할 때면 삼계탕 한 마리를 포장해 미경 씨에게 먹이곤 했습니다. 삼계탕이 물릴까봐 항상 오는 길에 몸에 좋은 것들을 이것저것 사와 미경 씨에게 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귀한 것은 자신이 먹지 않고 미경 씨에게 양보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런 시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감사함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경 씨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어떻게든 평생 보살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집 올 당시 몸이 좋지 않았던 미경 씨는 처음에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절대 미경 씨를 구미경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애를 가지지 않아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있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자식을 가지고 싶었고 늦은 나이인 30 중반에 남편과 함께 일남일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막상 아기를 안 가져도 된다고 했던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자마자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손주를 안겨드려 조금이나마 보답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미경 씨와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미경 씨는 시어머니가 챙겨준 음식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며 아픈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미경 씨에게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미경 씨의 할머니는 미경 씨가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나머지 자식들도 모두 출가한 후 미경 씨의 아버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듯 했습니다. 미경 씨의 아버지는 제일 먼저 미경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상의한 후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의 아버지는 미경 씨에게 그냥 내려와서 나를 돌봐달라 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껏 자신을 그렇게 대하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다른 형제들은 모두 자기 일에 열심히 살고 있다며 미경 씨에게 이제 수발을 들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도 결혼해서 제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아버지를 돌봐요? 아버지는 미경 씨의 태도에 화를 내며 예전에 미경 씨를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냐며 지금 혼자 지내게 된 원인을 미경 씨에게 돌리며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주말에 한 번씩만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한 아버지라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미경 씨는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시어머니도 그런 미경 씨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미경 씨가 못마땅했는지 미경 씨가 집에 내려와도 아는 체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반찬을 가져오고 집안일을 해주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미경 씨가 꼴도 보기 싫었는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이후 몇 번 더 찾아갔지만 왜 왔냐며 화를 내는 아버지 때문에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렇게 아버지와 다시 연을 끊고 집안일과 육아에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항상 이 시간이면 마루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이날은 마루가 조용했습니다. 미경 씨는 장본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며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밖을 혼자 돌아다니시는 성격도 아니었고 날도 무더웠기에 미경 씨는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렇게 시어머니 방에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으로 누운 채 미동이 없었습니다. 미경 씨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코에 손을 대어보았지만 숨을 쉬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경 씨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던 시어머니가 건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일을 하다가 소식을 듣고 왔고 그렇게 남편과 미경 씨는 한동안 슬픔에 잠겼습니다. 미경 씨는 아직도 갚을 게 많다며 먼저 떠난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이후 미경 씨는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부분을 보상하려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미경 씨에게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으니 더 잘할 필요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취직을 하고 모두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미경 씨는 삼계탕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자식들의 결혼 비용까지 도왔고 이제는 가게를 정리하고 편하게 노후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미경 씨가 편하게 지내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미경 씨의 형제들이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어릴 때도 형제들에게 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형제들 역시 아버지와 할머니처럼 미경 씨를 저주에 걸린 사람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도 어머니가 없었던 이유를 미경 씨 탓으로 돌렸습니다. 미경 씨는 형제들이 어려워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 씨의 둘째 오빠가 미경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경 씨는 이날 혼자 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미경 씨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인터폰 너머에는 웬 나이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누군지 몰라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순금이지?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저를 아시나요? 나야. 내 둘째 오빠 두식이.
미경 씨는 워낙 오래돼서 그 이름이 가물가물했지만 얼굴을 보니 자신과 닮은 것이 둘째 오빠가 맞는 듯 했습니다. 미경 씨는 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그게 왜 궁금해? 얼른 문부터 열어. 미경 씨는 일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둘째 오빠는 다리를 다쳤는지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는 이런 오빠의 방문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삼계탕 가게 잘 되는 것 같던데. 맞아? 그냥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하던 가게야.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말해주던데. 미경 씨는 혹시 몰라 아버지에게 자기 집 주소를 알려드린 적이 없었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생활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오빠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알아? 몰랐지. 언제 돌아가셨어? 얼마 안 됐어. 장례는 잘 치렀어. 그렇게 미경 씨는 둘째 오빠와 얘기를 나눠보니 둘째 오빠는 이혼하고 아버지 집에 찾아가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미경을 즐기다가 빚을 갚지 못해 다리까지 다쳤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의 아버지는 그런 자식이 별로 반갑지는 않았지만 당장 내쫓을 수 없어 함께 산 것 같았습니다. 어우, 술 냄새. 대낮에 술 마시고 들어온 거야? 마셨어. 집에 술 좀 있어? 술 냄새를 풍기며 술을 찾는 오빠를 보며 미경 씨는 둘째 오빠가 알코올 중독임을 직감했습니다. 미경 씨는 자식들 어디 있냐? 일며 자식들의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미경 씨보다 훨씬 일찍 결혼했고 자식이 있다는 것을 미경 씨는 시집 가기 전에 들었기 때문에 오빠의 자식들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100번 연락해도 안 받는다. 일며 미경 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카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조카에게 먼저 연락했지만 평일 낮이라서 일을 하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둘째 조카가 미경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근무 중이라며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이 오기 전에 얼른 오빠에게 근처 모텔을 예약해 줄 테니 거기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원래 남편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지만 급하게 다른 약속이 생겼다고 둘러대며 조카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처음 본 조카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하고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사이가 많이 틀어진 것 같아요. 어디가 안 좋으셨는데?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도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다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계속 저랑 제 언니가 아버지를 돌봐드렸죠. 그 와중에 엄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변하셔서 저희를 배려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살 때도 요구가 너무 많았고 하루에도 제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셨어요. 언니는 결혼해서 나가 살고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버지를 돌봤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결국 집을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전화가 계속 와서 저를 부르니까 그냥 아버지와 연을 끊었어요. 저도 참 제가 나쁜 건 알지만 그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술을 드시고 도미경을 하다가 다리까지 다치셨다고 하니 다 제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흐느끼는 조카에게 미경 씨는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 는 말처럼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간단히 식사하시는 것도 싫어하셨고 항상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하고 후식으로 과일까지 깎아 드려야 했어요. 제 수입으로 아버지 생활비까지 마련해야 해서 돈을 모으는 건 꿈도 못 꿨어요.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국 끓이기도 귀찮아서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먹자 했더니 청국장이 먹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또 장을 보고 청국장을 끓여드렸어요. 그렇게 몇 년이나 살았어요.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경 씨는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고생 많았다. 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몸만 아프셨다면 어떻게든 돌봐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버지 성격이 점점 예민해지셔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저도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게 됐고 한번 신경질을 냈더니 다시는 말도 안 하셔서 결국 그냥 집을 나왔어요. 연락도 몇 번 했지만 그마저도 받지 않으셨어요. 미경 씨는 조카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쓰러운 마음과 동시에 자신은 건강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떨까?
이미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절대 들어가시려 하지 않으세요. 미경 씨는 일단 조카에게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 며 조카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미경 씨의 오빠는 미경 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아예 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미경 씨는 그런 오빠에게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경 씨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미경 씨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체격이 크고 덩치가 있었습니다. 미경 씨의 오빠는 그런 남편을 보자 겁을 먹은 듯 보였습니다. 사실 미경 씨는 조카를 만나고 나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을 이사 갈까도 생각했지만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결국 남편과 함께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두꺼운 팔이 보이게 반팔을 입고 인상을 찌푸리며 미경 씨의 오빠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조용히 둘째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오빠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대답하지 않자 옆에 있던 미경 씨의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남편에게 겁을 먹은 듯 오빠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오빠는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조카들과 상의한 후 요양원 입소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아마 둘째 오빠는 미경 씨 집에 눌러 앉으려고 했겠지만 남편을 보고 마음을 바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미경 씨에게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를 괴롭히는 형제는 둘째 오빠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경 씨가 둘째 오빠의 요양원 입소 절차를 마무리하던 즈음 넷째 언니가 삼계탕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넷째 언니 역시 가끔 아버지 집에 가곤 했는데 그곳에서 미경 씨가 일하는 삼계탕 가게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듣고 미경 씨를 찾게 된 것입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단순히 미경 씨 얼굴을 보러 온 것처럼 행동했지만 막상 와서 보니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목적으로 접근해 미경 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순금이지? 언니야, 순이 언니. 사실 미경 씨는 며칠 전부터 언니를 알아봤습니다. 삼계탕 가게 근처를 서성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행동이 수상하고 얼굴이 어딘가 자신과 닮은 듯해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언니는 귀 옆에 큰 점이 있었는데 그 점 덕분에 미경 씨는 넷째 언니임을 알아챘습니다. 언니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더니 삼계탕을 한 그릇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남편도 옆에 있었고 바쁜 시간도 아니었기에 미경 씨는 언니 맞은편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미경 씨는 둘째 오빠에게 물었던 그대로 언니에게도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지.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어릴 때 언니가 잘 못해줘서 미안해. 어릴 때니까 이해해줄 거지? 그때 우리가 뭘 알았겠어. 미경 씨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넷째 언니는 겉으로는 미경 씨의 안부를 물으면서 망설이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사업을 하다 빚을 좀 많이 졌어. 내가 오죽하면 너를 찾아왔겠니? 이번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결국 넷째 언니는 돈이 필요해서 미경 씨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단호하게 언니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너 둘째 오빠 자식들은 도와줬다며? 그런데 내 부탁은 이렇게 모질게 거절하는 거야? 둘째 오빠 자식들을 도운 건 오빠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것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모질게 대해도 되는 거야? 언니가 왜 내 가족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 내 가족은 남편과 내 자식들 뿐이야. 결국 언니는 삼계탕 값을 계산하지도 않은 채 씩씩대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미경 씨는 이제 또 누가 찾아올지 겁이 났지만 다행히 더는 찾아오는 형제도 없었고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미경 씨는 어느덧 70대가 되었습니다. 60대까지는 40대처럼 건강했던 미경 씨였지만 70대가 되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경 씨는 예전보다 건강해졌지만 운동을 딱 질색하는 성격이었습니다. 70대가 넘어가면서 몸 곳곳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신호등에서 초록불이 켜지면 멀리서 뛰어가던 미경 씨도 이제는 무조건 다음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진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경 씨의 남편은 이맘때쯤 삼계탕 가게를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었지만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미경 씨와 남편은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와 남편은 항상 식사할 때마다 건강할 때 더 놀러 다닐 걸 하며 후회하곤 했습니다. 삼계탕 장사를 넘긴 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자 미경 씨와 남편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술을 좋아해 저녁마다 한 잔씩 마시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빠서 술을 마시지 않고 그냥 자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할 일이 없으니 술로 시간을 때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경 씨의 남편은 자신의 간이 건강하다며 자부했지만 불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처럼 간은 이상 신호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남편은 갑작스럽게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항암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경 씨에게 너무 소중했던 남편마저 떠나니 미경 씨는 한동안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거기다 몸까지 좋지 않으니 미경 씨의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미경 씨는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혼자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집을 팔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결혼한 자식 집에 들어가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경 씨는 주방 선반을 청소하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미경 씨는 머리로 떨어지는 컵을 피하려다가 크게 넘어졌고 깨진 컵의 파편에 눈을 맞아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파편이 맞아 눈을 뜰 수 없었고 몸도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경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날 미경 씨 집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자정이 되기 전에 미경 씨의 딸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니 걱정이 돼서 미경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딸은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미경 씨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파편에 다친 눈도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는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생활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미경 씨는 미리 선반에 있던 컵들을 정리하지 않은 것과 운동을 하지 않아 몸이 둔해진 자신을 탓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픈 노인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제 자신의 나이가 들고 아픈 곳이 많아지니 아프다는 말이 자연스레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점점 하늘이 원망스러워졌고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이때부터 자식들은 조금씩 미경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최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식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티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미경 씨에게는 아직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씁쓸했지만 자식들에게 매달 돈을 줄 테니 자신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매달 주자 자식들은 미경 씨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오전과 오후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니 미경 씨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자식들이 그 돈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해서 결국 자식들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기에 모르는 사람보다는 자식들이 자신을 돌봐주는 것이 편했습니다. 미경 씨는 괜히 며느리가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며느리에게 오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을 하지 않는 딸이 미경 씨 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딸은 미경 씨에게 집을 팔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사는 게 어떻겠냐고 다시 한번 설득했습니다. 미경 씨는 일단 딸 집에서 며칠 살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경 씨는 짐을 챙겨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위는 약간 불편해하는 듯 보였지만 그래도 미경 씨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딸 집에 얹혀 사는 만큼 미경 씨는 딸에게 더 많은 돈을 챙겨 주었습니다. 딸과 함께 살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딸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제 미경 씨는 딸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딸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미경 씨를 돌보며 마치 아르바이트비처럼 돈을 받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많이 힘들었는지 자꾸만 미경 씨에게 돈을 조금씩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경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딸에게 주는 돈을 조금씩 올려주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받자 딸은 점점 힘든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미경 씨가 잠깐 나가고 싶어도 딸이 나가기 싫다고 하면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이때 마치 자유를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직장에서 힘들었는지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그런 딸의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마귀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나 설거지 하려는 거 안 보여? 그런 사소한 건 내가 설거지 다 하고 난 뒤에 부탁하면 안 돼? 지금 당장 마귀 안 쓰면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해. 미경 씨는 딸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설거지를 마치고 마귀를 옆에 휙 놓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위는 주로 안방에만 있었기에 딱히 하는 일이 없었지만 온종일 미경 씨를 돌보던 딸은 지쳤는지 오빠 집에 사는 건 어떠냐고 미경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며느리를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미경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지만 혼자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맘때쯤 그냥 집을 팔고 딸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평생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딸의 태도를 보아하니 돈을 준다고 해서 딸이 평생 미경 씨를 돌봐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딸이 더 이상 하루 종일은 돌봐줄 수 없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미경 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경 씨는 집을 팔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된 미경 씨는 처음에는 혼자서 볼일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다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딸은 오전과 오후에만 미경 씨 집에 와서 돌봐주고 저녁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돌아간 저녁에 아들이 미경 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미경 씨에게 인사도 없이 화가 난 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식들을 고생시키세요? 다짜고짜 무슨 소리야? 내가 공짜로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 돈도 주잖아.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부르려고 하니까 너희가 그 돈 자기들한테 주라며. 그냥 돈만 받고 싶은 거야? 이제는 돈 안 받고 안 오고 싶어요. 그러게 누가 그렇게 아프래요? 제가 건강관리 잘하라고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꼭 자식이 힘들 때 아프셔서 짐이 되셔야겠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달라고 했니?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동생은 맨날 전화해서 엄마 좀 신경 쓰라고 신경질 내는데? 그리고 병원 갈 때는 또 어떻게 가시게요? 저희 장모님은 며칠 전에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택시 부르면 된다. 조금 걸리더라도 집 앞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아. 사돈이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엄마도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요양원 들어가세요. 자식들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해도 엄마가 아프신 지 얼마나 됐다고 요양원 얘기를 그렇게 빨리 꺼내세요? 이미 좋은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어차피 들어가실 거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셔서 적응하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아프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양원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리고 나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전보다 몸이 힘들어도 혼자 충분히 일상생활 가능해. 일단 알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아프면 그땐 그냥 제 말 들으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경 씨는 경제적인 문제는 괜찮았지만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물론 사고 때문에 몸이 더 나빠지긴 했지만 그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도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경 씨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자식들의 의지에 의해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정말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때가 오면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부를까도 고민했지만 평생 부를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미경 씨는 자신의 시어머니처럼 집에서 죽기 전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다 그 다음날 죽는 것을 꿈꿨습니다. 미경 씨는 지인들이 놀러오면 항상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몸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 신경 쓰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미경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경 씨는 크게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사고까지 겹치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에 다행이었지만 만약 건강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훨씬 더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제 채널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노후에 꼭 쥐고 있어야 할 돈과 건강입니다.
건강은 아무리 관리해도 아플 사람은 아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의 건강 관리는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건강 관리를 열심히 했음에도 병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후의 건강을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